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고민해보는 더 나은 조선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북한 사회 현안부터 구조적 문제까지 짚어봅니다. 저는 진행자 조경일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노동당에서 일부 지역의 하급 간부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렸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요. 어떤 네네. 내용입니까? 네, 지난 1월 27일이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30차 비서국 확대 회의가 있었는데요. 네. 이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했느냐. 남포시 온천군에서 일어난 당위원회 간부들을 음주 접대 사건. 예.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자강도 우시군에서 있었던 농업 감찰대가 주민재산을 침해한 사건. 네. 이거에 대한 대응책을 이날 회의에서 논의했다는 거예요. 네. 조용원 조직비서 김재룡 규율조사부장이 직접 문제 행위를 폭로하고 네. 이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남포시 온천군 당위원회 간부들 음주 접대 사건, 이것은 특대형 범죄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네. 이런 일이 있었나 싶어요. 온천군당위원회를 해산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관련자를 처벌을 했고요. 네. 우시군 같은 경우는 군 농업감찰기관 감찰원들 그리고 안전부장 등 이 사건 관련자 10명을 지난 1월 31일 우시군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지금 사실은 사안입니다. 일단 내용만 들어보면은 웬만한 부패 사건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먼저 온천군 당위원회가 이제 해산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온천군에서 뭐 어떤 일이 좀 벌어졌던 겁니까? 지금 평안남도 주민을 취재해서 예. 지금 저희들이 취재한 온천군 사건의 내막을 보니까요. 1월 말 온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이 있었는데 네. 그 준공식이 끝나고 군 당 일꾼들 그리고 행정 일꾼들 서로 자축하는 잔치를 열었답니다. 네. 그런데 지방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자 이런 식의 이제 결의를 모으는 자리, 그리고 이제 뭐 준공식이 끝났으니까 열심히 식 준비하는데 고생했다 이런 자리로 이제 마련된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술을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추는 분위기로 이제 쭉 잔치가 이어졌나 봐요. 그런데 이제 술이 좀 과하게 취한 일부 간부들이 네. 여성 봉사원을 데리고 여기가 이제 온천에 왔으니까 네. 온천물에 들어가서 예. 문란 행위를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랬군요. 네. 예, 그래서 중앙당 비서국은 온천 군당 일꾼들을 포함해서 40여 명의 일꾼들이 네. 무리지어서 예. 봉사기관에서 음주 접대를 받은 부정행위를 일으켰다 이렇게 예. 판단을 하고 온천군 당과 관련자를 강력하게 지금 처벌을 한 상태고 추가로 지금 조사도 네.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우시군의 경우에는 또 관련자를 아까 공개 처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 사건도 좀 중대한 사건 같은데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입니까? 이 우시군 사건은 이 처벌 수위가 훨씬 더 높아요. 작년 가을 우시군 농장들에서는 군량미를 무조건 보장하라 이렇게 당의 지시를 관철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일반 주민들에게 일반 이제 뭐 부족분까지 좀 내라, 네. 이거 좀 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군량미를 일부 내지 않는 주민들이 있었나 보죠. 네. 그래서 농업감찰기관이 감찰대를 꾸려가지고 집집마다 이제 가택 수색을 하면서 이제 군량미 안 냈으니까 대신 이거저것 거둬드리겠다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군량미를 내라고 집수색을 하는 것은 이제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다고 주민들은 전하는데 이번 가택 수색은 조금 정도가 심했나 봐요. 일부 감찰대가 주민들이 기르던 집짐승들, 이제 가축들이죠. 이런 걸 끌고 가거나 가전제품들을 그냥 내가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강탈한 셈이 된 거예요. 살림살이를 가져간 감찰대라는 거니까. 이름을 내걸고 그래서 감찰대가 알곡이 아닌 개인 세간살이까지 이제 손을 대자 주민들의 원성을 크게 샀다는 겁니다. 일부 주민들은 키우던 집짐승까지 끌고 가는 감찰원을 향해서 일제 때 외놈 순사도 이렇게는 안 했을 거다. 그때보다 더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탄하기도 했고 또 몇몇 주민들이 안전부에 이 사건을 신고했나 봐요. 자, 그런데 안전부가 어떻게 했느냐? 이 사건을 접수는 했는데 사건화를 하지 않고 오히려 농업관찰기관에 이거 이제 귀띔을 해준 거죠. 야, 이런 신소 왔으니까 좀 뭐 약간 조심해라 이렇게. 자, 비서국 확대 회의에서 이 사건을 이제 폭로하고 조사를 하면서
당시 관련됐던 감찰원 그리고 안전원 포함해서 10명을 공개 처형한 사건입니다. 네. 다만 회의에서 언급된 우시군 당위원회 책임비서 그리고 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군당 일군 그리고 군 농업 경영위원회 일꾼들 몇 명이 더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형은 되지 않았고요. 네. 현재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살림살이까지 다 강탈해 갔던 것이 부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이 인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은데요. 일단 중앙당에서 군 단위 간부들 강력히 처벌한 건데 이번 사건의 여파가 사회에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확대국 예, 당 중앙위원회 비서 확대국에서까지 이 회의를 논의할 정도였고 예, 노동신문에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처형까지 했다는 것은 좀 약간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지금 예. 들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건의 여파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첫 번째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추가 처벌 지금 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온천군 당위원회 성원뿐만 아니라 이번에 준공된 지방공업공장의 당 및 행정일꾼, 사회급양관리소 책임일꾼, 심지어 접대 자리에 여성봉사원을 동원한 식당, 그다음에 네. 온천 관계자, 여관 일꾼들 다 지금 처벌을 줄줄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군 사회급양관리소 산하의 여러 급양봉사시설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음주 접대에 동원된 사실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네. 관련 시설 일꾼들 다 해임 철직 하고 있고요. 심지어 어떻게 보면 좀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여성 봉사원들까지 예.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서 오히려 이건 좀 너무 지나치다는 논란이 예, 일고 이건 있는 좀 상황이라고 그렇군요. 합니다. 두 번째, 비서국 회의 직후에 중앙당 검열조가 지금 두 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도시군으로 파견됐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의 주요 시군의 급양봉사, 편의봉사 시설에 대한 검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각 시 군당의 당 그리고 행정기관 지도원급 이상 간부들에게 지난 3년간 부정부패 행위를 기록한 자기 비판서 제출하라. 아이고. 이렇게 지시 내려왔어요. 예. 자, 그래서 함경북도 당위원회에서 지금 저희들이 취재를 했는데 네. 2월 초에 함경북 도내 시군 당 및 행정기관 간부들에게 직권 남용한 거, 네. 부도덕한 행위, 이거 상세히 기록된 자기 비판서 20장 써내라. 아이고. 그렇군요. 이렇게 지금 지시를 내렸다는 네. 겁니다. 비판서 작성 지침까지 내려왔어요. 금품 및 고급 주류, 수입 식료품, 이런 뇌물 수수 받은 거 다 네. 써라. 공금 유용한 거, 횡령한 거 다 써라. 기업소나 농장 및 장매당 책임자들로부터 접대받은 거, 그다음에 연회 제공받은 것도 다 써라. 네. 성접대, 비도덕적 행위 내용 구체적으로 서술하라. 이렇게 이제 지금 지침까지 그렇군요. 내려온 상황. 자, 그리고 추후에 스스로 만약에 이 비리를 밝히지 않고 나중에 조사해서 적발된다? 가중처벌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 지금 이제 엄포를 놨군요. 으름장까지 예. 지금 놓은 상황. 자, 자기 비판서 작성으로 이제 지금 시작이 됐는데 이번 간부 자기 검열이 향후에 또다시 대규모 숙청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네, 그렇군요.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라는 시도로 보여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좀 접대 좀 강제 동원된 여성들의 경우는 피해자일 것 같은데 왜 이들까지 처벌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접대 여성원들 네. 같은 경우는 이제 간부들이 술 먹고 막 끌고 가니까 네. 이제 막 끌려갔을 것 같은데 지금 문란한 자리에 접대됐다는 것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강제 동원이다 하더라도 예. 사상 단련 대상자다. 그렇군요.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결국 그 문제에 어떻든 간에 네. 연루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같은 경우는 사회급양관리소 밑에 있는 시설에 들어가려면 보통 가정환경도 어느 정도는 뒷받침돼야 하지만 예. 뇌물도 한 200~300달러씩 이렇게 들여서 예. 어렵게 딸을 봉사원으로 들여보낸 부모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부모들 같은 경우는 딸이 이제 그분들 표현에 따르면 네. 더러운 꼬리표를 달고 지금 쫓겨났는데 그렇군요. 너무나 울분이 일어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소연까지 하고 있는 네.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럴 만도 하네요. 자,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이 사회적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데, 자, 주민들의 반응이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첫 번째 일단 전국적으로 지금 불안과 혼란이 네. 가중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지금 전국 시군에 지금 검열대가 파견됐잖아요. 간부들이 지금 20장 써내야 돼요. 뭘 써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예.
자칫 잘못 써내면 추가로 지금 숙청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대단히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같고요. 일례로 2월 초에 함경북도 한 국경 도시 같은 경우 부정비리 실태 조사를 위해서 파견된 도보위국 보위원이 네.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까지 아, 벌어졌습니다. 네. 아마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어떤 사건에 이 도보위국 보위원이 와서 문제를 삼았거나 뭐 이렇다면 이것에 앙심을 품고 그럴 수 또는 있겠네요. 처벌이 예. 두려워서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검열조가 전국 봉사망, 지역 내 식당이나 오락시설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일꾼들의 시설 이용 횟수, 네. 이용 목적, 그러니까 누구누구 와서 그 이용을 했는지 이런 것까지 낱낱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문제는 이렇게 되면 지금 주민들 같은 경우 지난달까지만 해도 명절 인사 차림한다고 또는 뭐 사업상 목적으로 여러 손님들이 지금 식당 골방들에 이제 꽉 들어찼었대요. 식당이 대목 아닙니까? 그렇죠. 연말연시에. 그런데 2월 들어서 손님이 발길이 뚝 아이고. 끊겼다는 거예요. 예. 검열조가 내려와서 샅샅이 지금 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예. 이러면서 사실 지역 경제에도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네. 미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냐. 사실 어찌 보면 새롭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요란을 예. 떨어야 하느냐? 이런 반응도 있고 좀 이상하다. 예. 왜 너무 과하다 이런 반응도 있는 거고요. 당의 명령 지시를 관철하려고 하다가 이거 재수없게 개죽음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이런 있겠네요. 의견도 예. 있고요. 어떻게든 군량미를 무조건 보장하라는 어찌 보면 당정책 관철을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이런 것을 반인민적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고 처형까지 한다면 과연 앞으로 부족한 군량미를 주민들에게 더는 부과할 수 있겠느냐. 네.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처형했잖아요. 네. 죽이는지 좀 그만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겠네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인민들에게는 공포스럽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최근 이제 시군의 기관 관료들에 대한 처벌 그리고 그 배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짚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좀 멀어 보이나요? 자,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사건은 일꾼들이 얼마나 네. 썩고 병들었는지 보여준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렇군요. 네. 일꾼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금 강조하고 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지금 강력하게 공개 처형까지 지금 처벌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중하급 간부들의 부정과 부패가 심각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네. 아니긴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고 네. 그걸 해결해야 되겠죠. 네. 근본적 원인이 뭘까? 사실 아마 웬만한 인민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저는 간부들도 알고 있을 거라고 예. 봅니다. 이건 뭐냐면 정부의 부패와 가난입니다. 예. 이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것은 이 시군 단위의 중하급 말단 간부들이 아닐 거예요. 그거보다 더 급이 높은 간부들이 더 심할 거고요. 그렇죠. 어찌 보면 제 생각에는 가장 높은 가장 심각한 부정부패는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고 있을 걸로 봐요. 네. 그럼 누구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일 가능성이 제일 네. 높아요. 전국에 수많은 그 특각도 있고 네. 그 특각에는 수많은 접대원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입니다. 네. 이 나라가 가난하다 보니까 지금 중하급 뭐 상급은 물론이고 중하급 관료들에게 최소한 기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월급을 지급을 못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부정부패가 생기는 네. 근본적인 이유인데요. 자, 부정부패가 줄어들려고 하려면 일단 중하급 관료들이 월급만으로도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도 살아야 되니까 네. 자기 권력을 팔게 돼요. 그렇죠. 권력을 판다 하면 뭐예요? 누구누구 감시, 누구누구 압박, 누구누구 처벌한다 이런 위협과 불안감 조성해서 그러지 않으려면 고여야 된다라고 해서 그 봐주기도 뇌물로 하고. 생존하게 예. 되잖아요. 생계를 뇌물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 가난한 관료들. 보통 그래서 가난한 나라에서 부정부패가 네. 만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본적 원인은 정부의 부패와 가난이라고 봐야 돼요. 이 가난한 정부의 원인 뭐 당연히 정부의 무능이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중하급 관료들도 어찌 보면 자기 권력을 팔아서 뇌물을 받아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고 봐야 돼요. 네. 이게 사태의 근본적 원인인데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정부 최고위급부터 부정부패를 없애고 그도 청렴하게 네. 그다음에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빨리 중하급 간부들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생계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게끔 그들에게 충분히 월급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국가 경제 발전시켜야 되죠. 네. 자, 사상을 통제한다고 해서 또 처형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 근본적 문제 해결되나요? 안 되죠. 월급을 올려주기 위해서 또 국가 경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도자가 치열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네. 참고로요. 다른 나라 공무원들은 얼마를 받는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보통 공무원 월급 평균을 딱 보니까 한 3,800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뭐 그렇군요. 평균이니까 이거보다 적게 받는 사람도 있고 많이 예, 받는 사람도 차이가 있겠죠. 있겠죠. 근데 이제 뭐 한국이야 어찌 보면 전 세계 200개 나라 가운데에서 뭐 한 10위에서 20위 사이에 있는 선진국이니까 네. 좀 많다고 쳐도 그러면 중국은 얼마냐? 중국 공무원 평균 월급을 봤더니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 적게 받는 사람, 더 많이 받는 네.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도 대략 1,000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보다 조금 더 부족한 베트남은 어느 정도냐? 베트남 공무원 2023년 기준으로 공무원 월 평균 월급 그래도 한 170, 80달러 정도가 됩니다. 200달러까지는 받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200달러에서 1,000달러는 줘야 공무원들이 부정부패 안 하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하게 될 거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좀 이 대목은 좀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국가가 잘 살고 못 살고는 오로지 지도자의 책임일 겁니다. 예, 북한이 저 상태에 놓여 있고 인민들이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뇌물을 줘서라도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건 분명 지도자의 탓이겠죠. 그러니까 인민들에게 이렇게 폭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정책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를 그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더 나은 조선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친러시아의 외교의 문제점인데요. 대표님, 최근 북한 정부가 내부의 친러시아 정책에 회의를 품은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보고 사태 파악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이 평양시 주민이 보내온 제보인데요. 네. 최근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김정은 동지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긴밀해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거에 대해서 당 일부 부서들과 일부 군부에서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는 보고가 지금 중앙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예. 겁니다. 그래서 중앙당 조직지도부 그리고 인민군 총정치국이 구체적으로 그런 의견들이 있다고? 그래, 그럼 어떤 의견들인지 한번 네. 사태를 파악해보자 라면서 지금 실태 파악에 나섰다는 겁니다. 2월 초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외교 등 일부 당 정책 담당 부서들과 군부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느냐. 러시아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가 국가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있다. 그렇군요. 이런 거고요. 또 예. 하나, 러시아와의 경제적 또는 군사적 협력이 당의 주체 노선을 흔들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조심스럽지만 흘러나오고 있다는 자료가 지금 보고가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비판은 뭐 한국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건데 한번 네. 내용을 좀 보죠. 노동당과 군부의 이 고위 간부나 이 정책 담당자들로부터 그런 의견들이 나온다는 것이라서 지금 일단 눈길을 끄는 건데요. 이 각 담당 부서나 일꾼들이 우려하는 점, 뭐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우려를 하는 겁니까? 일단 실태 파악 자료에 따르면 당 정책 담당 부서 쪽에서는 어떤 의견인가?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과정에서 광물 자원, 네. 그다음에 뭐 이런 것을 생산하고 또 무역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을 어떻게 얼마나 더 생산할 것이냐. 네. 또 무역 관련 이권 배분 누가 어느 기업소에서 무엇을 얼마나 더 뭐 수출해야 될 것이냐 네. 또 수입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놓고 내부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이것에 따라서 내부의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거 우려스럽다. 네. 당 정책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외교 부분 쪽에서는 어떤 의견이냐? 일부 외교 담당자들 사이에서 러시아 일변도 정책이 중국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에 미칠 파장이 걱정스럽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부 일각에서 나타난 의견. 러시아와의 군사기술 협력 이게 지금 강화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전력 증강에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자주국방 노선을 좀 중장기적으로는 훼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네. 이 러시아 기술이 자꾸 너무 많이 들어오면 네. 우리 기술을 자주적으로 뭔가 우리 전략도 짜고 우리 군도 우리가 뭐 배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러시아에 의존하면 러시아의 입금이 더 세진다는 네. 것이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자주국방 노선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네, 이 지금까지 들어본 내용으로만 보면은 합리적인 비판처럼 이제 보이는데, 자, 북한 정부가 러시아에 막대한 무기와 병력을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또 그 대가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뭐 지원받는 것들 중에 뭐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생각보다는 적지 않은 지원인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원이 북한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우려가 조심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인 건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첫째, 선진 군사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특히 평양에 방공망 보강하는 거. 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 특히 대공 미사일 같은 거 지금 러시아가 이번에 대거 기술 지원해줬다는 거고요. 예. 북한이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정찰 위성 기술인데 이것도 지금 러시아가 지원 가능성이 지금 있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공중 전력이 북한이 특히 한국에 비해서 뒤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투기 조립 생산 기술 특히 미사일 유도 기술도 뒤떨어져 있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첨단 기술인데 이것도 다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을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예. 또 일부는 지원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밀가루 등 식량 지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원유 지원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의 농수산물과 일부 자원을 러시아가 수입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비용도 꽤 많이 예. 돈을 벌게 됐고요. 또 일부 현금 지원도 가능했습니다. 뭐냐면 러시아에 파병한 군인 같은 경우는 그 파병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러시아의 관광객 2024년 기준으로 뭐 많지는 않습니다. 한 600명 정도가 북한에 관광했는데 이것은 유엔의 경제제재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네. 고스란히 현금으로 북한 정부가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그 외에도 의료 장비라든가 의약품 지원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매년 20개 시군에 병원을 짓겠다는 계획이 추가됐어요. 네. 이건 러시아의 의약품 또 의료 장비 지원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앞서 군부 일각에서 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자주국방 노선을 약화시킨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네. 자,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명목으로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이제 있다는 우려 같아요. 예. 주민들도 이제 그런 의견을 보이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일부 군 원로들은 러시아 측과의 군사 협력 증대가 전략적 자율성을 좀 예. 약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군요. 이제 이런 걸 경계한다는 것이죠. 또 최신 기술을 막 도입하다 보면 전술 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 자유자재로 원활하게 유연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과 관련된 전통적인 지휘 체계 이게 러시아의 기술 도입을 한 전력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어떤 여러 가지 지휘 체계 또는 러시아의 개입 이런 것하고 서로 충돌하거나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예. 않을 수도 있다. 군에서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그렇군요. 예민한데 이런 것이 군사 주권 침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네. 이런 게 우려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군은 굉장히 자주권이 중요한데 네. 이 러시아의 군사 기술을 도입받았을 때 이런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런 걸 걱정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충분히 군의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군부에서까지 친러시아 정책의 문제점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김정은 위원장도 이 문제를 마냥 지나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네. 실태 조사를 그래서 하는 것 예. 같아요. 물론 군 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다 있답니다. 예.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을 더 확대해야 우리 군사력을 더 높인다 이런 강경파도 네. 있고요. 그렇게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는 오히려 아까 그런 군사주권 문제라든가 그 기술 도입해봐야 우리가 그거 기술 자유롭게 쓰기가 어렵다. 네.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 대립이 있다는 거고요. 이 때문에 일단 당국에서는 사태 파악을 하고 우선 먼저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걱정하는 분위기를 좀 이렇게 좀 수습을 하려고 하는 이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대략적인 수습 방향은 전해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북한 정부가 친러시아 정책의 문제점을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해결해 나갈지 중요한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대략적인 수습 방향을 보니까요.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요. 크게 예. 두 가지네요. 첫 번째, 외교적으로 일단
러시아와의 협력을 지속하면서도 네.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대외 관계에서 균형을 되찾자. 예.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오히려 외교적 부담이 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균형 있는 외교를 추진하겠다. 이 말은 곧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외교를 하겠다. 이렇게 네. 지금 짐작이 됩니다. 두 번째, 군사적으로 군 내부에서 제기되는 우려의 목소리를 고려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자주국방 강화를 위해서 자체 무기 개발 연구 이것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수준에서 이건 뭐 조금 원칙적인 거네요. 예, 그냥 원론적인 내용들이네요. 두 가지 방향에서 문제를 풀어보자고 일단 네. 방향은 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러시아와의 관계가 친밀해지면서 아무래도 러시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 부분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비판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들립니다. 직원들이 또 이렇게 당 간부들이 국내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또 정부가 나서서 고민을 해본다는 것은 나름 진보하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뭐 이렇게 공개 처형을 하고 뭐 폭정을 하고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북한 당국에서 인민들을 그렇게 공포를 통한 통치를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은 이 중하급 간부들의 이런 부패 척결을 위한 공개 처형 소식과 또 북한 내부에서 친러시아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나은 조선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새벽 5시에 단파 5900kHz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새벽 5시 30분에 단파 5900kHz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조선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